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엔비디아의 H20 AI 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특히 중국 시장에서 어, 수요가 엄청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생산 계획도 좀 바꾼 것 같고 이게 또 TSMC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이 H20 칩을 둘러싼 상황이 꽤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배경과 영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고로만 대응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왜 갑자기 엔비디아가 H20 추가 생산 카드를 꺼냈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기존에 뭐 한 60만 개에서 70만 개 정도, 그 정도 H20 재고로 중국 수요를 커버할 거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TSMC에 H20 칩 30만 개를 추가로 주문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기존 예상하고는 완전 다른 움직임인 거죠. 30만 개면 적은 물량이 아닌데요. 그렇죠. 상당한 규모죠. 근데 이 H20 칩이라는데 원래 그 미국의 고성능 칩 수출 통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H10이나 뭐 최신 블랙웰 같은 거, 이런 건 중국에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성능을 좀 낮춰서라도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특별히 내놓은 GPU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젠슨 왕 CEO도 생산 다시 하려면 뭐 9개월은 걸린다. 주문이 충분해야 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게 뒤집힌 걸 보면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아, 수요가 생각보다 더 컸군요. 네, 텐센트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H20 칩 구매에 꽤 적극적으로 나선 걸로 보여요. 성능이 좀 낮아도 일단 엔비디아 칩을 쓰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장 쓸 수 있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칩 판매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네, 엔비디아의 그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있잖아요. 네네, 쿠다. 여기에 중국 개발자들을 계속 묶어두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화웨이 같은 중국 자체 솔루션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게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라고 본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하드웨어 판매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주도권까지 다 계산된 결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던 데에는 그 미국의 정책 변화도 좀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H20 판매를 금지했다가 다시 풀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변수였죠. 지난 4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H20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7월에 이걸 다시 뒤집고 판매를 허용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희토류 자석 문제, 중국이 수출 통제하던 거요. 그거랑 연계된 협상 결과다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좀 됐다고요? 네,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왔죠. 아하,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뭐 국가안보 논리, 무역 협상, 또 기업의 이익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미중 기술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아요. 엔비디아로서는 뭐 기회가 열린 셈이긴 한데 근데 아직 그 수출 라이센스 최종 승인이 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뭐 곧 라이센스를 받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다고 해요. 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최종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구매 희망 기업들한테 뭐 최종 고객사가 어디냐, 수요 예측치가 얼마냐, 이런 추가 서류들을 요구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아, 아직은 좀 유동적이군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거죠. 자, 그럼 이 30만 개라는 추가 주문 물량이 실제 생산 라인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TSMC 상황부터 좀 볼까요? 아, TSMC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문이에요. 왜죠? 주문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주문 자체는 좋죠. 근데 H20 생산에 쓰이는 4나노 공정 라인이 이미 다른 고성능 칩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다른 AI 칩이나 애플 칩 같은 걸로 거의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아, 캐파가 부족하군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단계인 5나노 공정도 생산 여력이 아주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라인에 바로 늘려서 찍어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뉴스 TSMC가 지금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5나노 생산 물량을 차세대 3나노 공정으로 좀 넘기고 심지어는 그 이전 세대인 7나노 장비까지 좀 끌어다가 5나노 라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산 능력을 최대한 쥐어짜내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라인 돌리기가 만만치 않겠네요. 네, 첨단 공정 캐파는 한정되어 있는데 AI 칩 수요는 막 폭발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TSMC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근데 H2억의 칩 생산이 늘면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 그 HBM 메모리 수요도 같이 늘어날 텐데요. 그렇죠. 특히 H2억이 올해 초부터 성능 개선을 위해서 기존 HBM3에서 8단 HBM3E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이게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만드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부분이 또 HBM 시장, 특히 SK하이닉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 SK하이닉스에게요? 네, SK하이닉스가 원래도 수출 제재 전에 H2억용 HBM의 주요 공급사 중 하나였고요. 특히 HBM3 기술력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선두주자죠. 그래서 이번 추가 주문 물량에 대해서도 아마 가장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이걸 기존 계획보다 무려 30%나 늘려서 29조 원으로 잡았어요. 투자 시점도 앞당기고요. 와, 29조 원이요? 엄청난데요? 네, 이게 다 이런 HBM 수요 급증세, 그리고 2026년까지 공급 물량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됐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M15 X팹이나 용인 클러스터 건설 같은 대규모 투자도 다 이런 맥락인 거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엔비디아의 칩 결정 하나가 TSMC의 복잡한 라인 운영 조정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SK하이닉스의 수십조 원 단위 투자 계획으로까지. 이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정말 촘촘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H20 사례가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정학적인 변수, 또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수요 변화,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의 생태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 하나 더 만들고 파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엔비디아의 H20 칩 추가 주문이라는 어찌 보면 좀 예상 밖의 결정이었는데요.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배경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나 미국의 정책 변화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게 TSMC의 생산 라인이나 SK하이닉스의 HBM 사업 전략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까지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네. 하나의 결정이 연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었죠. 정말 한 기업의 결정이 글로벌 공급망 정체를 흔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분야가 얼마나 역동적이면서도 또 불확실성이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네, 앞으로 이 H20 라이센스 문제가 어떻게 될지 또 실제 생산과 시장 반응은 어떨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